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제주도에서 일본, 또 일본에서 북한, 또 북한에서 다시 한국,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떠나보내고 나서,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나서 이 아들이 늦게나마 어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볼까 싶어서 찍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어머니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일단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의 얘기의 주체는 저희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제주도 오라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큰언니, 둘째 언니, 오빠, 또 본인인 저와 여동생 이렇게 가족이 제주도 오라리에서 살았고, 큰 이모, 둘째 이모, 고모 모두가 제주 오라리에서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은 양귀현, 저희 어머니 이름은 김인성, 저의 큰언니 이름은 양춘지, 저의 이름은 양혜자, 저희 오빠 이름은 양영모, 그리고 고모도 제주도 오라리에서 살고 있었고, 다 한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양기현은 돈을 벌려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저는 참고로 1943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에 가서 그게 이제 생년월일이 잘못 표기가 돼가지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저의 생년월일이 1942년 2월 6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아버지가 이제 돈 벌러 가고, 오라리에서 우리 가족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우리 식구들은 농사를 짓고, 어머니는 때때로 한라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말려가지고 성내, 당시에는 제주가 성내가 있고 성외가 있어서 성내, 성 안으로 가서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고등어 한 마리, 각재기 한 마리, 이렇게 사와서 저희 자식들을 먹이고 그럭저럭 살다가, 아버지가 일본에 가서 돈을 벌고 오겠다고 해서 갔는데, 오랜 세월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그 몇 년 후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아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제주도 오라리에서 저는 큰언니 양순실이와 둘째 언니, 그리고 오빠인 양영봉, 그리고 저 양혜자, 그리고 동생 이렇게 살다가, 어머니는 오빠 양영봉이를 먼저 일본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저와 둘째 언니, 그리고 동생을 데려다 달라고 브로커, 지금으로 말하면 브로커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서 큰언니만 혼자 남고, 저와 언니와 동생과 함께 우리 삼형제가 부산항에 가서 밀선을 타고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 저희 큰언니를 혼자 남기게 됐느냐면, 당시에 저희 큰언니가 대학선생을 하던 백봉주라고 하는 대학선생과 이렇게 서로 좋아해서 큰언니는 이제 제주도에 남고, 나머지만 이제 어머니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일본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밀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는데, 그 배는 나무배였고, 기억으로는 저 어릴 때 기억이니까요, 나무배였고, 그 나무배 밑에 선창에 들어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이제 물고기를 담는 그 칸에 들어가서 비린내와 이제 배의 그
떨림, 멀미, 그 안에서 고통하면서 이제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을 극복을 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도착하자 버스를 타고 저희 어머니가 있다는 곳으로 가던 중 일본 경찰에 잡혀서 일본 오무라 수용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은 당시 일본 경찰이 버스칸에서 제가 앉았던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바로 우리를 잡지 않고 우리가 내려야 되는 목적지까지는 저희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가 저희가 내리려고 하니까 따라 내려서 이제 저희를 체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오무라 수용소에서 한 1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불법 입국이라는 죄로 이제 1년을 가까이 살았습니다. 오무라 수용소에서는 밥도 흰쌀밥을 줬고요. 반찬도 잘해주고 아침에 밥을 먹고 밖에 농장에서 마음껏 놀고 시간이 되면 우리 수용소의 호실, 저희 호실로 들여보내주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잘 때 목포도 담요도 한 사람당 10장씩 주더군요. 한 장은 뚜룩 말아서 벽에를 만들었고 5장은 겹쳐서 밑에 깔고 4장은 이불처럼 덮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일본이라고 하는 해내탄을 건너서 간 그 나라에 수용소라고 해서 정말 두려움도 많았고 했는데 저희는 제주도에서 사실은 잎쌀밥을 먹기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리밥이나 이렇게 잡곡을 먹었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잎쌀밥을 먹을 때면 그거를 고운밥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고운밥 이렇게 하얀 쌀밥이니까 밥이 이쁘다 해가지고 곱다 해가지고 고운밥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용소에 와서 이제 그 고운밥을 배고프지 않게 먹었었어요. 수용소 안에는 또 마트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친척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수용소 안에서는 마음껏 여러 가지 사탕과 과자, 우유 이런 것들을 사고픈 거 사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저는 오무라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고 일본에 계신 어머니가 조선 김치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결국은 어머니가 저희 자식들 벌금을 다 물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오게 됐던 거였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일본에서 오사카시 이쿠노쿠에서 살았는데요. 가시야마 도리라는 데에서 일본 오사카 이쿠노쿠 가시야마 도리 이 지역에서 남의 집을 한 칸을 빌려서 집세를 내면서 엄마는 김치장사를 부지런히 하였고 그렇게 저희들을 먹여 살렸어요. 저와 저의 둘째 언니 그리고 제 동생은 오사카 이쿠노쿠 가시야마 도리 거기에 있는 집 가까이에 있는 조선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다니다가 조롱당하고 그래서 더는 학교를 못 가고 저는 어린 나이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볼 공장에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벌어서 제주도 오라리에 있는 큰언니 양순실 큰언니가 있는데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가자 이렇게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 당시에 오빠만 공부시키겠다고 왜냐면 저희 오빠가 외동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를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일본에서 저희는 모두 일을 하고 저희 어머니도 김치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오빠의 학비를 내는 데에 아마 거의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동생도 이제 일단 학교를 보냈고 그리고 저의 둘째 언니와 저와 어머니가 일을 했어요. 우리는 어머니, 저와 언니가 둘째 언니가 열심히
하루빨리 돈을 벌어서 제주도 오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어머니는 제주도에 있는 큰언니 순실 씨가 걱정이 되어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가자는 마음을 먹고 김치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반찬을 맛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김치를 당시 그 주변에 있던 조선 우리 같은 동포분들이 이렇게 먹어보고 이거 맛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김치 장사를 아마 하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김치는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잘 사 먹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김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아침이면 그 동네를 리아카에다가 만든 김치를 싣고 이렇게 종을 울려요.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종을 울리면서 가면 저희 어머니 김치 파는 종소리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이제 대문을 열고 나와서 사가고, 또 어떤 집들은 이미 그릇을 가지고 대문 밖에 나와서 저희 어머니가 올 시간이면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 김치가 잘 팔렸어요. 그렇게 일본에서의 생활이 약 15년이 흘렀습니다. 일본에 총련을 믿다가 참 어이없는 일을 나중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민단계가 무엇인지 총련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총련에서 북한이 참 좋다, 먹을 것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집도 필요 없고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공짜로 다 해준다, 모든 것이 공짜다, 그렇게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고, 그때 이제 북한은 김일성이가 통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공짜라고 천하의 지상낙원이라고 선전을 대대적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도 그런 말에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을까? 우리는 일본에서 이렇게 김치를 팔고, 저는 어린 나이에 학교도 중간에 못 가고 조선인이 운영하는 볼공장에서 하루에 정말 많은 시간을 그 노동을 해가면서 볼에 이렇게 색칠을 하는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공장이 이제 화학물질로 이제 색감이 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화재가 나서 제가 이렇게 그 화재에 걸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북한에 가면 이렇게 모든 것이 공짜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고, 가보고 싶은 마음 굴뚝같이 정말 솟았었어요. 이런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저는 민단계에 있는 집들의 명단을 주면 그런 집들의 벽과 그 담장 벽과 집, 또는 그 민단계 사람들이 몰려 사는 그 동네의 전봇대, 이런 곳에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좋다는 선전 비라를 붙이는 일을 하라고 이제 임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정말 민단계 분들에게 좋은 세상인 북한으로 가자고, 저는 단순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대문과 비라, 또 담장, 벽 이런 곳에 저녁 시간에 남들이 안 볼 때면 몰래 가서 벽에 풀칠을 하고 비라를 붙이는 그런 일을 끝나면 이제 임무를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밤에는 무서웠어요. 왜냐면 비라를 만약에 붙이다가 들키면 혼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혼나는 게 무서워서 좀 무서웠어요. 말하자면 민단계는 무슨 한국? 무슨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특히 일본 오사카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사카에는 북한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청년계나 또 한국의 고향을 둔 민단계 사람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청년 사람들을 선전을 해서 북에 좋다고 매일과 같이 청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청년,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청년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일과 같이 북한에 대한 선전을 합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북한이 좋다고 선전을 했던 당시에 일본의 청년 그 선동원들은 북에 가지도 않고 일본에 남아 있었고 그게 선동됐던 저희만 결국은 일본으로 갔더라고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 가보지도 못한 그 일부 사람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사람들을 보고 북한에 가면 돈 걱정, 쌀 걱정, 이불 걱정, 학교, 병원 모든 것이 무상이라고 매일과 같이 너무나도 그럴싸하게 솔깃한 선전을 대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많고 공장을 가지고 사자, 회자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게도 선전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어마어마한 일본에서의 자수성가한 기업가들이 갔어요. 그리고 기술자들, 특히 머리가 좋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북한의 선전에 속아서 갔죠. 제가 알고 있는 또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네는 일본에서 구두 공장을 했어요. 그래서 잘 살았죠. 그런데 나중에 북한에서 함흥에서 만나게 됐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 원산에 가가지고 사련에 가서 배치를 받았거든요. 북한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련에 갔다가 이제 함경도 쪽으로 오게 됐는데 나중에 제가 함흥에서 그 일본의 제 동생 뻘되는 구두공장에 아버지가 구두공장을 했던 그 집에 딸을 만나게 됐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북한에 갈 때요 심지어 어떻게 갔냐면 구두공장을 다 해체를 해가지고 아예 공장채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에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북한은 뭐 이렇게 공장이 있기는 있었지만 제대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시장에 내보낼 만한 물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은 없었어요. 국내에 그냥 북한 사람들에게 배급을 주듯이 운동화를 만들어서 배급을 주고 소금부터 이렇게 옷까지 다 이제 국가가 배급을 줬는데 그냥 지금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를 작업복으로도 입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질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구두공장을 통째로 해체를 해서 갔는데 국가로부터 보상금 돈이나 이런 건 받지 못하고 그냥 국가에다가 그 공장을 바치고 대신에 이렇게 종이장에 표창장을 받았어요. 이렇게 조국의 현대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 해가지고 김일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종이장 한 장에 그냥 표창장이다 해가지고 한 장 주고 그걸로 이제 다 끝이었죠. 그렇게 일본에서 살던 여러 계층의 조선인들, 심지어 일본인들도 갔어요. 일본인들은 어떻게 갔느냐면 일본에 있는 조선인 남자를 좋아했던 일본인 여성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조선인 남자들이 의외로 일본 여성하고 일본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조선인 남자들이 북한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일본 여성들이 그 좋아했던 일본 여성들이 나도 당신을 따라서 갈래 해가지고 북한이 어떤 데인지가 중요하지가 않고 오직 이 남자가 중요하니까 그 남자를 따라서 이제 북한으로 온 일본인 여성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성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쪽발이라 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고 상상 못하는 그런 삶을 마감을 한 분들이 많죠.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계층의 지식인, 기업가들, 학생들, 또 남자, 여자, 어린이, 아이, 또 늙은이, 청년, 다양한 이런 각계각층 이런 사람들이 갔어요. 저희도 이제 온 식구가 일본에서 살던 저희 온 식구가 북한에 숨어서 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제주도의 야학 선생하고 좋아했던 저희 큰언니 양춘실 큰언니만이
제주도의 원활리에서, 지금의 원화동이죠. 원활리에서 살았고 나머지는 다 북한으로 가게 됐어요.